14번 하겠습니다. 그림 같은 회로에서 AB 양단의 전압은 몇 볼트인가? 입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AB가 이 지점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 지점이 A고요. 이 지점이 B입니다. 지금 표시가 됐죠.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기에서는 극성이 부호가 없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그 방향을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혹시라도 문제에서 방향을 따질 때도 있기 때문에 정석으로 방향까지 고려해서 극성까지 고려를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가 6V입니다. 그러면 전위의 정의에 의해서 여기에도 6V가 걸리게 되고 여기에도 6V가 걸리게 됐죠. 네. 그러면 여기에 걸린 전압과 여기 걸린 전압, 여기 걸린 전압, 여기 걸린 전압 한번 구해볼게요. 먼저 여기 걸린 전압이 얼마냐? 지금 1옴, 2옴, 4옴, 2옴이요. 1옴, 2옴, 4옴, 2옴이면 먼저 지금 전지의 마이너스 극과 연결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0V로 둡니다. 즉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V. 여기가 0V면 여기는 얼마? 6V가 되죠. 그래서 이 사이의 전위가 6V입니다. 그러면 이 지점의 전위는 얼마냐? 여기에 걸리는 전위는 얼마냐? 얼마? 전압 분배에 의해서 1 플러스 2분의 여기 걸린 전압은 2 곱하기 전체 전압 6 하니까 4V가 됩니다. 그럼 이 지점의 전압은 얼마일까요?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6 하니까 2V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 전압이 얼마다? 4V입니다. 0V, 4V. 여기에 전압이 2V죠. 2V면 4V에서 2V 더해져서 6V 이렇게 되는 거죠. 4V, 2V, 6V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봅니다. 어떻게 돼요? 4고 2니까요. 4 플러스 2분의 여기 걸린 전압은 2 곱하기 전체 전압 6 하니까 2V가 됩니다. 즉 0V에서 여기 전압이 2V, 여기 전압 얼마? 2V에서 4V가 더해져서 6V가 되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지점의 전위가 얼마라는 거예요? 이 지점의 전위는 4V가 되고 이 지점의 전위는 얼마라는 거예요? 2V가 되죠. 근데 문제에서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즉 이 지점이 높고 이 지점이 낮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4에서 2를 빼면 되는 겁니다. 4에서 2를 빼니까 VAB 이 사이의 전위차는 4V에서 2V를 빼서 2V가 전위차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플러스가 되어 있고 높은 전압 4V,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 낮은 전압 2V이기 때문에 이 사이의 전위차는 2V, 즉 VAB는 2V인데 만약 반대로 되어 있다. 문제에서 설정은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여기가 플러스 4고 여기가 플러스 2면 문제에서 정한 것과 반대가 되죠.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4이니까 답이 플러스 2가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4 플러스 2면은 반대로 되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2V가 된다는 겁니다. 요 개념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5번이에요. 이런 문제는 푸는 요령이 있어요. 이거
해서 8V입니다. 8V고요. 1입니다. 1. 1이고 다 1이네요. 1. 2. 했을 때 I가 몇 암페어냐? 지금 묻고 있는 I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I는 볼게요. 이 문제는 만약 이 문제가 시험에 처음 나왔다. 그러면 정말 똑똑하신 분들 빼고는 맞추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연히 이 문제를 처음 보셨다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지금 이렇게 문제풀이에서 하고 있는데 이 공부한 이유 자체가 뭐냐면 처음에는 당황스럽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봤던 거네 틀려요. 세 번째 정도 보면은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지 하고 문제 푸는 방법을 숙지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 난 못 푼다. 다른 사람들 잘 풀 것 같은데 나만 못 푸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라고요. 누구나 못 풀고 문제 푸는 방법만 숙지해 주시고 다음에 나왔을 때 풀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냐면 보세요. 무조건 전원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뒷부분부터 저항값을 계산해 나가시면 됩니다. 뒷부분부터 앞으로 나가시면 돼요. 보세요. 저항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1옴과 1옴이 직렬이죠. 합하면 2예요. 2. 그 2옴과 2옴이 병렬이죠. 2옴과 2옴이 병렬입니다. 합하면 얼마요? 1이죠. 1옴과 1옴이 직렬이면 2. 2옴과 2옴이 병렬이니까 1. 2, 1, 2, 1, 2,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2까지 하면 얼마가 될까? 2까지 저항을 구하면 얼마가 될까? 다시 하지만 이런 문제에서 중요한 건 전원의 뒷부분부터 즉 멀리 떨어진 부분에서 앞으로 계산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2까지 하면 얼마일까요? 2, 1, 2, 1, 2, 1, 2, 1, 2, 1 이까지 하면 합성저항이 1일 거예요. 1. 그러면 8V에 1옴과 1옴이 직렬로 연결된 거죠. 지금 하나씩 그림을 그리면 8V에 여기까지인데 나머지를 다 한 값이 1일 겁니다. 1.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란 거예요? 1옴과 1옴이 직렬로 연결됐으니까 합성저항은 2옴. 흐르는 전류 얼마요? 전류는 2분의 8에서 4A가 됩니다. 4A. 그러면 전체 흐르는 전류는 4A가 된다. 4A가 된다. 보세요. 그러면 분배를 합니다. 4A가 여기에 2옴이고 나머지 다음은 또 얼마예요? 이거하고 똑같죠? 이거 2옴과 똑같죠? 2옴과 2옴이 그럼 4A가 얼마? 2A로 분배가 됩니다. 그럼 똑같죠? 2A가 흘러가서 어떻게? 1A와 1A로 나눠지고요. 1A가 다시 2분의 1로 분배가 되고 2분의 1이 어떻게 다시 4분의 1로 분배가 되고 4분의 1이 어떻게 8분의 1로 분배가 됩니다. 그럼 여기 어떻게 해요? 8분의 1이 직렬이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그대로 8분의 1A가 된다. 문제 푸는 방법을 숙지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전체 저항을 구하고 전체 저항을 갖고 전체 전류를 구하고 전체 전류를 통해서 분배를 시키면 답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16번 문제 볼게요. 그림 같은 회로에서 AB단지에서 본 합성저항은 몇 옴인가? 마찬가지로 뒤에서부터 앞으로 계산해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세요. 334요. 1.5에 3. 1입니다. 한번 볼게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갑니다. 지금 111은 뭐예요? 직렬 연결이죠. 펴면 이론과 이론이 직렬 연결된 겁니다. 그럼 이 합성 저항은 얼마가 된다? 3옴입니다. 3옴. 그 다음에 3옴과 3옴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3옴과 3옴이 병렬로 연결해서 합하면 1.5옴이 됩니다. 1.5옴. 그 다음에 1.5옴 보세요. 1옴. 1.5옴, 1.5옴이 직렬이죠. 1옴, 1.5옴, 1.5옴이 직렬입니다. 그러면 얼마? 1 플러스 1.5 곱하기 1.5 플러스 1.5 하면 얼마? 1옴, 1.5, 1.5 하니까 4옴이야, 4옴. 그럼 4옴과 4옴이 병렬이죠. 4옴과 4옴이 다시 병렬. 얼마요? 2옴이죠, 2옴.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요? 3옴, 2옴, 3옴이 직렬입니다. 그러면 8옴이 됐네요. 16번에는 4옴, 8옴. 중요한 건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나간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17번. 우리 앞에서 한 15번 문제와 비슷하죠. 네, 비슷한데,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돼요. 보세요. 이렇게. 네. 10옴이고요. 10옴. 네. 20옴. 10옴. 네. 20옴. 10옴에 24V입니다. 그리고 구하려고 하는 전압 VL은 여기의 전압입니다. 여기의 전압이 VL이에요. 한번 봅니다. 비슷해요. 10옴, 뒤에서부터 해가 나가니까 10옴과 10옴이 직렬이면 합하면 20옴. 20옴과 20옴이 병렬이니까 10옴. 10옴과 10옴이 직렬이니까 20옴. 20옴과 20옴이 병렬이니까 10옴. 그래서 결국은 10옴과 어떻게? 24V가 10옴과 여기까지 하면 얼마? 여기까지 하면 10옴이 되는 거죠. 10옴. 그러면 24V가 10옴, 10옴이니까 여기에 12V, 여기에 12V가 걸리는 겁니다. 즉 여기에 12V가 걸리고요. 여기에서 이 사이에 12V가 걸립니다. 그럼 지금 이 그림하고 똑같죠? 앞에서 24가 12, 12 나눠진 것과 똑같죠? 그러면 12가 어떻게 된다? 6과 6으로 나눠지죠. 12가 6과 6으로. 그럼 6이 어떻게 돼요? 3과 6V가 10옴, 10옴이니까 똑같이 3V씩 분배되겠죠.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VL은 1번 3V가 됩니다. 17번 1번이고요. 18번 한번 볼게요. 18번. 예. 18번. 기다리기 볼트 4번에 0.5옴의 전지가 9개 있는데 이것을 3개씩 직렬로 해서 세조 병렬하는 것에 부하장 1.5옴을 접속하면 부하전류는 얼마냐? 귀찮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예, 한번 그려봅니다. 이렇게 전지가 3개 직렬로 한 것을 3개 다시 병렬이고 그것이 총 9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하가 1.5요. 1.5고
기전력 2V고요. 내부장 0.5입니다. 그럼 보세요. 먼저 한 줄만 계산해보면 저항 어떻게 돼요? 0.5, 0.5, 0.5가 직렬로 3개니까 한 라인의 전체 저항은 1.5가 되죠. 0.5, 0.5, 0.5가 3개 직렬이니까 합성 내부장은 1.5. 2V가 직렬 연결이니까 어떻게? 전체 전압은 6V가 되는 거죠. 6V. 그래서 1.5옴의 6V가 3개 병렬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얘도 1.5, 6. 얘도 1.5에 6이면 합성 내부장은 얼마요? 합성 내부장은 1.5, 1.5, 1.5 3개가 병렬이다. 어떻게? 저항은 3개가 병렬이면 3분의 1.5가 되죠. 3분의 1.5 하면 얼마? 0.5가 됩니다. 그 다음에 6V가 직렬이면 18V겠죠. 병렬이면 얼마? 높이가 그대로 같으니까 전체 기전력은 그대로 6V가 됩니다. 그럼 이따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전류는 내부저항 플러스 외부저항분의 전체 기전력인데 내부저항 0.5 외부저항 1.5 기전력 얼마? 6V 하니까 3A가 됩니다. 18번에도 답이 2번 3A가 된다. 19번이에요. 측정하고자 하는 전압이 전압계의 최대 눈금보다 클 때, 기억나세요? 측정하고자 하는 전압이 전압계의 최대 눈금보다 클 때 100V까지는 측정할 수 있는데 얘를 1000V를 측정하고 싶어요. 1000V를 측정하고자 하면은 뭘 사용해야 된다? 배율기. 예, 그래서 전압계의 직렬로 저항을 접속해서 측정 범위를 넓히는 것은 배율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전압계 측정 범위 넓히기 위해서 직렬로 전압계와 직렬로 연결하는 것이 배율기고요. 전류계 측정 범위 넓히기 위해서 병렬로 연결하는 것이 분류기입니다. 영어로 멀티플라이어, 영어로 션트. 그래서 배율기장을 RM, 분류기장을 보통 RS라고 한다. 예. 20번입니다. 최대 눈금이 50V 직류전압계가 있는데 이 전압계를 써서 150V의 전압을 측정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50V밖에 측정 못하는 것을 150V 측정하고자 한다. 그러면 몇 배? 3배. 즉 M이 3이란 거예요. M이 3. 이때 몇 옴의 저항을 배율기로 사용하여야 하는가? 단 전압계 내부장은 5000옴입니다. 어떻게요? 배율기의 저항은 공식을 마지막으로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그랬죠. 이것은 실기에서도 나와요. 필기에서 회로 이론 과목에 문제가 실기에서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자주 나오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배율기, 분류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배율기장은 N-1의 RV, 즉 전압계 내부 저항의 N-1배예요. 그럼 얼마요? M이 3이죠. 3이니까 3-1의 RV는 2배의 RV. 그러면 RV가 얼마 그랬어요? 전압계 내부 저항이 5000이니까 2 곱하기 5000 하면 배율기장은 10,000옴입니다. 10,000옴을 사용해야 하면 50V를 150V로 측정할 수가 있고 3배를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21번) 분류기를 사용해서
그 전류를 측정하는 경우 전류계 내부장 0.12옴. 네, 공식으로 어차피 대입할 거니까 한번 볼게요. 전류계 내부장 0.12옴이요. 전류계 내부장이니까 RA죠. 0.12옴. 분류계 저항 RS가 0.04다. 배율은 배율을 우리가 M으로 해도 되고 뭐 N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분류기하고 구분하기 위해 배율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분류기는 배율을 보통 N으로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분류기 저항 RS는 N-1분의 RA가 되죠. 그럼 배율입니다. 배율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N-1은 RS 넘어오죠? RS분의 RA. N은 어떻게? N은 RS 분의 RA.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대입하시면 되죠. RS 0.04, RA가 0.12 플러스 1하면 3 플러스 1하니까 4배가 됩니다. 21번에는 답이 4번 4배. 22번은 전력을 구하는 문제인데 전력을 구하는 문제긴 한데 컨덕턴스가 주어졌습니다. 전류하고 컨덕턴스가 주어졌어요. 한번 볼게요. 구하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뭐 전력 구하는 공식도 몇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컨덕턴스 등을 구하는 방법도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풀어드리는 방법이 정답이다 이것이 아니고 본인이 편한 방법을 해주시면 돼요. I가 10A예요. 10A. 10A 볼게요. 그 다음에 G가 4모, 4모. 컨덕턴스요. 저항이 아니고요. GL이 6모일 때 GL의 소비 전력입니다. 여기에서의 P를 구해요. P. 그럼 보세요. 일단 P를 구할 때 P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의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의 방식도 있죠. 그 다음에 전압 곱하기 전류의 방식도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저항이 아니고 컨덕턴스가 주어졌습니다. 컨덕턴스는 저항분의 1이죠. 따라서 어떻게 보세요? I제곱 R이 아니고 R은 컨덕턴스니까 R분의 1이죠. 그래서 컨덕턴스는 지금 R 대신에 쓴다면 G분의 I의 제곱 이런 식이나 혹은 R분의 1이 G죠. R분의 1이 G니까 GV의 제곱 이런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서 GV G가 6이죠. 6 곱하기 전압의 제곱의 방식으로 구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서 G분의 I의 제곱 이러한 방법으로 구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교재 방법은 전압을 구한 거죠. 보세요. 합성 컨덕턴스가 병렬이죠. 컨덕턴스의 병렬은 저항의 직렬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컨덕턴스는 G1 플러스 G2에서 G 플러스 GL이라고 해서 4 플러스 6 하면 전체 컨덕턴스는 10이에요. 10. 그러면 전체 전압은 얼마냐? 전압은 V는 IR인데 여기에는 전체 저항이 아니고 전체 컨덕턴스를 알죠? 그럼 얼마? G분의 I. R 대신에 G분의 1을 대입해요. 그럼 전체 G가 10이고 전체 I가 10이니까 전체 전압이 1V라는 겁니다. 즉 여기에 걸린 전체 전압이 1V. 그러면 여기도 1V 걸리고 여기도 1V 걸리죠. 맞죠? 그러면 컨덕턴스
플럭스 알고 전압 알면 이 공식에서 컨덕턴스가 6이고요. 전압이 1V입니다. 그러면 1의 제곱 6 곱하기 1의 제곱 하니까 6W 이렇게 교재에서 구한 거예요. 그럼 이 공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 공식 한번 해볼까요? GI 제곱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 G분의 I 제곱으로 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A 3모고 6모요. 그러면 전류와 컨덕턴스는 비례합니다. 맞죠? 전류와 저항이 반비례하니까 전류와 컨덕턴스는 비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10A가 흐르는데 4옴, 6옴이라면 저항이라면은 반대로 작은 쪽에 큰 전류가 흐르겠지만 컨덕턴스 전류에 비례하니까 어떻게 10A가 여기에 4A 여기에 6A가 분배될 거예요. 저항이라면 6옴 4옴이겠지. 6A 4A가 분배되겠지만 컨덕턴스니까 전류와 비례해서 3모에 4A 6모에 6A가 흐를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G 얼마? 6모에 전류 6의 제곱 하면 얼마? 6분의 36 하니까 6W 같은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편한 방법을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교재 풀이는 전압과 컨덕턴스를 했고요. 제가 지금 한 것은 전류를 구해서 풀이한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편한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네. 계속해서 23번입니다. 23번은 전격 전압에서 1kW 전력을 소비하는 저항에 전격의 80% 전압을 가할 때 전력은 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데 P는 보세요. P는 VI도 되고 뭐 R분의 V 제곱도 되고 I 제곱 R도 됩니다. 그럼 지금 질문하신 게 뭐냐면 V를 80% 가한다 라고 하면 여기에도 전압의 공식이 들어가고요. 여기에도 전압의 공식이 들어가는데 이 공식을 적용해서 풀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데 안 돼요. 왜냐면 보세요. R이고요. V이고 전류 I가 흐르죠. 보세요. 100V고 얘가 10ohm이면 전류가 얼마요? 10A 흐르죠. 100V고 10ohm이면 10A가 흐릅니다. 그런데 얘를 80V를 주면 어떻게 돼요? 80V를 주면 전류가 어떻게 돼요? 10ohm은 그대로인데 80V 주면 얘는 8A가 흐르죠. 8A. 그래서 이 공식에 대입을 하려면 결국은 똑같지만 전압도 0.8배고 전류도 0.8배가 됩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전압도 0.8배, 전류도 0.8배 되는데 풀이하신 분은 전압이 80% 되었으니까 전압이 0.8배에서 전력도 0.8배가 아니냐. 전류는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풀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R은 얘가 불변이에요. 불변. 고정이라는 겁니다. 전압에 따라서 전류는 변해도 저항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형광등 있죠. 내가 100V를 가했을 때 110V를 가했을 때 전압 전류는 변하지만 형광등 자체의 저항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저항은 그대로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VI의 공식에 대입하기 위해서는 전압도 0.8배, 전류도 0.8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식 하면 어떻게? 저항분의 전압이죠. 얘는 그대로니까 전압만 0.8배 하면 어떻게? 전력은 저항이 일정하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그때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0.8에 제곱하면 0.64배가 되고 1kW의 0.64배는 640W. 예, 0.64kW는 640W가 된다. 그 다음 24번입니다. 모양부터가 휘선물이 있죠. 예, A, B 사이인데 예, 이렇게 ER이고 이게 AB입니다. AB인데 얘를 선 있죠. 전선은 문제풀이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헷갈리면 B를 쭉 늘려서 이렇게 갖다 댔어요. 이 저항이 얼마냐? 그리고 지금 여기에 ER이죠. ER인데 휘트 브릿지 할 때 제가 이런 말 드렸습니다.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얘 곱하기 얘하고 얘 곱하기 얘가 같다. 그런데 얘 곱하기 얘하고 얘가 곱하기 얘가 같으면 반대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떼버려도 된다. 지금 보시면 2R 곱하기 2R이나 2R 곱하기 2R이나 당연히 같겠죠. 예. 그리고 얘를 그림을 뭐 다시 그리면 이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예, 얘를 쭉 늘어요. 예. 예. 원래 저항했던 자리. 예. 이렇게. 얘를 쭉 늘리고 얘 쭉 늘리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요? ER과 ER이 직렬이니까 4R. ER과 ER이 직렬이니까 4R. 4R과 4R이 병렬이면 2분의 4R 하니까 2R이 되죠. 24번에는 답이 4번 2R입니다. 25번도 동일한 문제죠. 예. 비슷합니다. 보시면 3V고요. 1ohm이고 여기는 전체 전류입니다. 2, 1, 4에 이게 3인데 보시면 2ohm과 2ohm 1ohm과 4ohm입니다. 2ohm과 2ohm 곱하기 4ohm 1ohm과 4ohm 곱하기 4ohm이니까 곱한 게 같죠. 따라서 중간에 있는 것 없애고요. 그 다음에 2ohm과 4ohm 직렬로 하면 6ohm 1ohm과 2ohm 직렬로 하면 3ohm 6ohm과 3ohm 병렬이 얼마요? 3 플러스 6분의 3 곱하기 6 하면 2ohm 2ohm과 1ohm이 직렬이죠. 2ohm과 1ohm이 직렬입니다. 그럼 얼마? 전체장은 3ohm. 따라서 전류는 전체장 3ohm분의 전압이 3V네요. 전체 여기 흐른 전류는 1A가 흐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1장 공부한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장은 총 6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는데 2장, 3장, 4장 뭐 이렇게 전부 6시간 6강, 5강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1장이 개념을 정립하는 의미에서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 같은 것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조금 정립을 하셔야 뒷부분에서 편하기 때문에 좀 시간 할당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1장에 나오는 내용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분류기 배우기 같은 부분은 공식 암기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만 전압, 뭐 전류 저항, 그런 전압에서 전위, 전위차 이런 개념 같은 것들은 1장에서 확실히 해주셔야 뒷부분이 편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예, 1장 좀 복습을 해주시고 2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 다산 에듀